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줬던 주요 이슈들 살펴보면서 특징주까지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굿모닝 마켓 인사이트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밤 미국 뉴욕 증시는 무역 합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탄핵 정국에 대한 불안감 여기서 좀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네, 이번 주에 사실은 미국 이 연준의 주요 인사들의 연설이 상당히 많았죠. 네. 근데 시장은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고 네, 맞아요. 무역 이슈 그리고 탄핵 정국에만 좀 관심을 두고 있는데 전일과 완전히 다른 양상이 진행이 됐습니다. 탄핵 리스크와 관련을 해서는 8월에 이제 제출됐던 9장짜리, 즉 이번 이제 탄핵 리스크를 좀 촉발시킨 그 내부 고발장이 공개가 됐는데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압박해서 2020년 재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행동을 취하게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특히 이제 백악관 당국자들이 권력 남용 문제가 야기될 것을 우려해서 이제 해당 통화 내용을 좀 숨기려고 한 정황도 나타났습니다. 어제 이제 녹취록에서는 일단은 증시 측면에서는 좀 불확실성이 완화가 됐는데, 근데 이제 바이든 이 전 부통령 아들에 대한 조사 요구는 사실로 어느 정도 좀 드러났죠. 근데 이번에 내부 고발장에서도 어떻게 본다면은 이 은폐 의혹까지 나오게 됐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좀 더 탄핵 추진 속도를 높이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제 이야기해 주셨던 게 이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바이든과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적었다. 네. 30분 동안 통화 중에. 그랬는데 이게 일정 부분 만약에 진짜 삭제가 됐다면 그렇다면 실제로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 압박도 굉장히 크게 했을 텐데 그게 삭제가 됐다면 이건 굉장히 또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불안감까지 또 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서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만약에 나 탄핵시키면 주식시장 붕괴될 걸 이런 식의 으름장을 또 놨네요. 네, 처음은 아닙니다. 예전에 이제 러시아 결탁 의혹 때 조사도 나오고 뭐 특검도 하고 또 탄핵 의혹도 나왔을 때도 그때도 이제 everybody will be so poor 이렇게 얘기를 네네. 하면서 상당히 영어가 쉽죠. 네. 이 주식시장이 다 붕괴될 가난해질 것이고 거야. 네. 다 궁핍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도 역사상 이제 최고 증시 그리고 경제 상황을 갖게 된 것이 운인 줄 아느냐, 그게 운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탄핵 추진을 강력 비판했고, 탄핵이 되면은 이 주식시장이 붕괴될 것이다라고 재차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욕타임즈에 따르면은 내부 고발자의 정보를 준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다고 하고요. 아마 좀 스파이일 것 같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도 하네요. 네. 트럼프 취임이 이제 2017년 1월인데 이후에 이제 S&P 500 지수의 흐름을 보면은 플러스 30% 많이 오른 거는 맞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전문가들은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탄핵시키면 주식시장 붕괴할 거라고 경고를 한 것에 대해서 사실 무역 전쟁을 발발시킨 이후에는 S&P 500 지수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누구 탓을 할 게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탄핵 리스크가 이제 부각되면서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리스크를 좀 위험하다고 보고 있는지 아니면 심리는 그렇게 변하지 않고 네. 있는지 여기에 대한 평가가 나왔다고요? 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 탄핵 정국이 무역 협상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네. 엇갈리고 있고, 또 증시 영향에 대해서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 처음에는 안 좋았다가 나중에는 좋았다. 뭐 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투자 심리가 어떻게 변화된지를 한번 봤더니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는 실제로도 좀 악화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개인 투자자협회 AAII에서 집계를 하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나타내는 그런 지표인데요. 강세 전망 전주에 이제 35.4%에 비해서 29.4%로 떨어졌고요. 네. 역사적 평균인 38%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낮은 수치가 지금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립 전망이 좀 높아졌음을 알 수가 있겠고, 그리고 약세 전망 같은 경우에도 전주에 28% 정도에서 33%까지 이제 9월 25일 기준으로 그 주에 이 투자 심리가 악화가 됐는데, 역시 이제 역사적 평균보다도 약세 전망이 그래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 트럼프의 이제 탄핵 정국이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분석들은 있습니다만은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에는 일단은 좀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이슈가 있었는데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과 관련된 내용인데 원래 화웨이 제재를 좀 유예하려고 했지만 이게 불발될 것이라는 보도가 또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데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제 블룸버그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을 해서 미국 정부가 화웨이에 대한 임시 면허를 추가로 유예해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도를 했거든요. 네. 특히 이제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국가라든지 기업, 즉 화웨이와 아직도 거래를 하고 있는 국가나 기업에 대해서도 추가로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다.
그 추가 이 정보 공유 협약에서 제외를 한다든가 네. 이런 추가 제재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5월 15일에 화웨이에 대한 거래 제한에 대한 이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고 이후에 근데 기존 네트워크 유지 아니면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위한 거래를 허용하는 임시 면허를 발급을 했었고 그리고 8월 말에 이를 11월 18일로 연장한 바가 있는데 11월 18일 이후에 또 연장을 해주지 않을 거라는 보도가 이번에 나온 거죠. 그렇게 된다면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큰 악재로 또 작용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일단은 뭐 반도체주가 일제히 뭐 폭락을 한다든가 이런 반응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네. 일단은 뭐 기한도 조금 더 남아 있고 또 10월에 또 미중 무역 협상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전체 시장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런 소식들이 역시 무역 이슈에 대해서 좀 비관론을 또 부르짖히는 그런 소식이 됐잖아요. 근데 말씀해 주셨듯이 앞으로는 역시 반도체주에도 또 다른 타격이 될 만한 또 뉴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국의 주요 반도체주의 중국 사업 비중을 본다면은 쿼보라는 이제 소규모 업체가 74%로 상당히 높고 퀄컴 같은 경우에도 67%, 마이크론 66%, 엔비디아 53%. 일단은 이 보도가 나오고 나서 오늘 장에서도 소폭의 이제 하락세 아니면은 좀 나쁜 반응이 나타나기는 했거든요. 특히 이제 8월 말 현재 130여 건의 이제 화웨이 제재 해제 요청이 미 상무부로 제출이 됐습니다. 근데 네네. 아직까지 받아들여진 게 없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또 한 번의 좀 악재가 터지는 그런 셈이 됐습니다.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해제되더라도 화웨이와는 사업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네, 이제 서스퀘어나라는 IB에서 또 마침 오늘 그런 분석을 내놨는데요. 네. 이제 스마트폰에 이 무선 통신을 연결해주는 RF 칩이라는 그런 부품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RF 칩 업체 스카이웍스 솔루션스라는 그 업체 그리고 방금 전에 중국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고 소개를 드렸던 쿼보라는 업체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내리면서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화웨이와 한번 논의를 해보니까 향후 제품군에 대해서 대만이나 일본 그리고 중국 업체로부터 부품 조달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즉 화웨이가 대안을 찾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재가 풀리더라도 이들 업체가 제재 이전 수준으로 화웨이에 부품을 납품하는 것은 힘들 것이다라고 분석을 네네.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화웨이 회장 같은 경우에도 26일 목요일 CBS와의 인터뷰에서 제재로 인해서 오히려 5G에 대한 인지도도 높아졌고 또 화웨이의 글로벌 리더로서의 인지도도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배짱을 좀 부리고 있거든요. 네네. 화웨이 문제가 좀 쉽사리 풀리지 않는 그런 형국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이 이런 식으로 흘러왔다는 것을 저희가 좀 짚어봤고요. 이어서 특징 종목 한 가지 짚어볼 텐데 장 마감 직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그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적이 그래도 예상치를 좀 뛰어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는 또 굉장히 크게 하락한 걸로 봤어요. 역시 네. 업황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러운 또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것이 지금 주가 하락의 원인인데요. 네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D램 점유율 3위 그리고 낸드 점유율 4위의 메모리 칩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업황에 대한 힌트를 많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실적을 중요하게 좀 들여다보게 되는데 이번에 이제 FY19 4분기입니다. 이제 19년 6월에서 8월에 성적표를 공개를 했는데 일단 이제 헤드라인 넘버 실제 이제 EPS와 이 매출 같은 경우에는 좋게 나왔습니다. EPS가 0.56달러로 컨센서스 0.48달러를 상회를 했고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해서 40% 넘게 줄기는 했지만은 48.7억 달러로 이제 45.6억 달러의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는데 지난 이제 석 달간의 EPS 전망치에 대한 상향 조정이 8건, 하향 조정이 15건. 특히 이제 매출에 대한 이제 전망치 상향이 14건 그리고 하향이 10건으로 눈높이가 다소 좀 높아져 있었습니다. 근데 네네. 이 눈높이를 충족을 했죠. 근데 조금 후에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랜드 업황에 대해서 다소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으면서 이 부분에 이제 시장이 실망을 했고 처음에는 주가가 뛰었다가 지금은 한 4에서 5% 정도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실적 발표를 앞두고 유독 눈높이가 좀 높아졌던 이유는 뭔가요? 네, 아니면은 이렇게 높아졌기 때문에 이번에 실망 매물이 많이 나왔다. 네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기대감이 높아졌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최근에 디램이라든지 낸드 가격의 하락세가 좀 진정되는 그러니까요. 국면이죠. 네, 그리고 네. 실제로 낸드 같은 경우에는 좀 반등을 하는 그런 추세가 나오고 있죠. 그래프를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디램 익스체인지라는 이제 기관에서 집계를 하는 이제 낸드와 그리고 디램의 가격 추이를 한번 보면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1월에 이제 디램 가격 같은 경우에 한 6달러 정도가 됐던 것이 7월까지 3달러를 이제 하회하면서 50% 넘게 빠졌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7월에서 8월까지는 추가 하락세가 없었습니다. 낸드 같은 경우에도 1월에 이제 4.52달러에서 7월에 4.01달러까지 하락을 했다가 4.11달러로 이제 8월에 좀 이 반등이 됐거든요. 디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8기가 DDR4가 되겠고 낸드 같은 경우에는 128기가 이 낸드를 기준으로 집계한 가격인데 이 같은 좀 반등 추세 아니면 하락세가 멈추는 그런 추세가 나왔고 그리고 트렌드 포스라는 또 반도체 관련 기관에 따르면은 PC 디램 가격이 8월에 대체로 안정화가 됐고 그리고 9월에도 추세를 이어갈 전망이라고 나왔는데 이런 전망들 때문에 사실은 마이크론에 대해서도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져 있었죠. 근데 이번에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낸드의 이제 빗 그로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반도체가 이제 생산을 얼마나 증가를 시킬 것이냐. 낸드의 빗 그로스가 이 산업의 이 업계의 수요에 비해서 significantly 네네. low라고 나왔어요. 어. 상당히 이 수요에 맞추지 못할 것이다. 생산량을. 근데 그 이유가 재고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네네.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런 또 업황 관련해서 부진한 또 전망이 나왔기 때문에 높아진 기대치 대비해서 상당히 좀 실망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실적 발표 전에 상향 조정했었던 그리고 눈높이를 높여왔었던 그런 투자 전망들도 이번 가이던스를 보면 또 조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낸드 외에도 디램 같은 경우에도 빅그로스가 이 산업 이 수요에 비해서는 조금 낮을 것이다라고 또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가이던스 같은 경우는 괜찮았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칩 이 수요 아니면 자신들이 생산량에 대해서 자신감을 피력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투자 의견이 또 변동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로제스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